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남북국 시대의 발전에 이어 고대 사회의 문화 발전 부분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말해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우는 핵심 단어들을 잘 기억하고 그 단어가 이제 어떤 그림 혹은 사진과 연관되는지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유학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유학에서 강조하는 사상은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 그 다음에 친구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신 등을 강조하는 도덕규범을 바탕으로 국왕에 대한 충성과 민생 안정을 추구하는 통치규범으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춘추시대죠. 그때 이제 춘추시대의 어떤 왕이 이제 공자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어지러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답게, 그 다음에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즉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세상은 다시 안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유학을 이제 당시의 통치규범으로 이제 삼국시대에도 수용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일화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삼국시대 고구려는 유학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 그 고구려의 유명한 왕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인데, 그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주변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때 수도인 국내성에 설치한 국립대학이 있죠. 태학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경당을 설치하여서 유교를 가리키고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이것을 두어서 유학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유학의 경전 중에 유명한 게 오경이 있습니다. 시경, 역경, 그리고 나머지 3개 더 있는데요. 그 유학의 유명한 경전 5개를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달달 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경 박사라 그랬습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이제 그 기존의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어떤 분야에 높은 경제에 이른 사람을 이르는 용어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외국에서 그 영어를 번역할 때 이걸 박사라고 번역을 한 거죠. 박사는 원래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 동양의 고유 말입니다. 그래서 오경 박사는 오경에 대한 마스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학 교육을 담당했고, 또 일본에서 이 유학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학자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이제 오경 박사들을 일본으로 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이 유학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통일신라 이전에 그 신라 시기에 이제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고 어떤 관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만 유학과 관련된 유학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 이런 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임신서기석이라는 것이고요. 이 임신서기석은 임신년에 이제 화랑이라고 생각되는 두 젊은이가 이제 자신들의 맹세를 돌에 새겨 놓은 거죠. 그래서 올해는 뭐 시경을 떼고 내년에는 논어를 떼고 그 다음 해는 역경을 떼겠다, 뭐 이런 식의 자신들의 의지를 이제 새겨 놓은 거, 그게 임신서기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또 뭐가 있냐면, 그 신라의 진흥왕이 여러분 전전 시간에 배웠지만, 그 상당히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확장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던 신라가 처음으로 그 소백산맥을 넘어서 충청도와 강원도, 경기도 수도권 일대를 장악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진흥왕 시기인데, 그래서 진흥왕은 궁금했나 봐.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형편인지, 뭐 국경 방어는 잘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은 신라를 따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직접 가봅니다. 군사와 신하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왔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또한 신라의 전성기 때 영토의 영역을 표시하는 어떤 의미로 거기에 비석을 세우는데, 그것을 진흥왕 순수비라고 얘기를 하고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유학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봐서 신라에서도 유학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북국 시대인데요. 통일신라는 이제 고구려의 태학과 이제 비슷한 그런 유학 교육 기관을 설립합니다. 그게 이제 국학이죠. 국학을 설립하게 되고, 여기에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이제 인재로서 양성되고, 이들이 이제 국왕을 도와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신라 시대에는 이게 원래는 과거 제도 같은 걸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진 못했지만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그 시험 이름이 뭐냐 하면 독서 3품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한 인재들을 역시 등용을 하였죠. 그리고 발해의 경우에는 특이한 게, 이제 발해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동양 세계를 장악했던 당나라의 정치 체제인 삼성 육부 체제를 이제 발해도 받아들이는데, 그 삼성 육부 체제의 그 명칭은 우리가 조선 시대에서도 똑같이 활용하는 잠시만요. 2호 예방형공입니다. 2호 예병형공. 그래서 각 부서가 있는데